자, 그럼 먼저 2015년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앱랭커라는 데서 9월달에 집계를 한 건데, 그 10만 명 정도의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 대상으로 많이 쓰시는 소셜미디어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카카오 스토리가 있죠. 정말 압도적이죠. 엄마들의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스토리가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30대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고 40대, 50대까지도 굉장히 높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시는 주부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50대에 넘어가서부터는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폐쇄적인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그 중장년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많이 쓰시는데, 이분들 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동창회라던가 산악회라던가 어떤 이런 오프라인 모임 아니면 온라인 모임 이런 것들로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기업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마케팅 활동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채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페이스북인데, 일단 20대들하고 20, 30대, 10대, 20대, 30대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뭐 페이스북이 뭐 조만간 망할 거다, 없어질 거다, 뭐 잘 안 될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을 공식 SNS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우리는 왜 인스타그램 안 하니? 이런 질문을 받기에 가장 좋은 채널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은 맨 처음에 이제 핀터레스트, 제일 하단에 있는 핀터레스트랑 같이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을 때 20대 여성들 중심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참여가 높았었어요. 그게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고 해시태그로 막 공유하고 내가 더 예쁜 사진을 올리고 내가 이거 먹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뻐를 자랑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도 많은 이제 젊은 타겟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오늘 뭘 먹었고, 그리고 오늘 뭘 샀고, 오늘 뭘 했고, 약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사진 한 장과 글 몇 자로 표현을 하고 매거진처럼 사람들이 검색해서 보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그 광고까지 시작을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기업 계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려오면 이제 갑자기 숫자가 뚝 떨어지는데요. 트위터. 아직 아마 계정들을 갖고는 계실 거예요. 갖고는 계시는데 몇 달 동안 생각해봤을 때 딱히 트위터에 접속을 한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트위터는 굉장히 뭐 컨텐츠를 굉장히 빨리빨리 만들고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뭔가 좀 그 페이스북과 예전에는 비등비등한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확실히 국내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 트위터에 대한 위상이 조금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빙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큐레이팅을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원하지 않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보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래는 이제 싸이월드, 빅트윈, 뭐 스타일쉐어 같은 것들인데,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백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뭐 최근에 이슈가 됐었는데, 30대가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10대 후반에서 20대 때 가장 많이 했었던 그 SNS가 싸이월드다 보니까 가끔씩 그것에 대한 향수라던가 또 거기에 나의 어릴 적 추억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SNS라고 생각해서 싸이월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트윈 같은 경우는 20대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해요. 그쵸,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게 보통 맞으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거고, 빅트윈은 이제 그 소셜 데이팅이라고 그러고 소셜 커플 앱? 그러니까 커플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우리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그쵸, 저거는 이제 헤어지고 나면 계정을 잘 삭제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고요. 스타일쉐어 같은 경우는 10대 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앱으로 10대에서 20대 정도, 10대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텀블러는
블로그와 비슷한데 나는 광고도 싫고 검색을 했을 때 누가 내 거 보는 것도 별로 싫고 하시는 분들이 텀블러 굉장히 많이 쓰세요. 사실 노출도 잘 안 되고 텀블러는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뭔가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UI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사람들로부터 가져가거나 이러기보다는 나는 나만의 글을 쓰겠어. 약간 이런 분들이 텀블러를 좀 찾으시는 경향이 있고 국내에서는 약간 그 성인 컨텐츠나 이런 부분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좀 불편함 같은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랑 같이 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뭐 비주얼 컨텐츠, 큐레이팅 컨텐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뭔가 국내에서는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지금 그냥 한 10개 정도의 소셜미디어 채널이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이용자들하고 연령층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1위부터 3위까지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고 4위부터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1위와 2위인 카카오 스토리와 밴드가 폐쇄적인 컨텐츠라는 거를, 폐쇄적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보시면 만약에 기업이 이제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페이스북하고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거라서 긍정적으로 좀 2016년에도 전망이 좀 밝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조금 볼 텐데요. 이게 아마 책에 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PDF로 공유 받으셔야 될 텐데 일단은 소셜미디어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커버렸죠. 마케팅 플랫폼이죠. 다들 광고를 하고 다들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마케터분들한테 꼭 요거는 꼭 해주세요 라고 싶은 게 콘텐츠 광고 같은 걸 하실 때 꼭 리타겟팅 광고를 하세요. 광고를 만약에 하시려고 하시면 그 페이스북 안에서 페이스북에서 콘텐츠를 보고 우리 사이트에 왔다가 다시 페이스북으로 접속을 했을 때 그 옆면에 우리 광고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너무 복잡하고 내가 그냥 홈페이지 안에다가 픽셀 같은 거 심는 거 너무 귀찮고 난 잘 모르겠어. 아무나 약간 이러면서 그냥 콘텐츠 광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냥 광고는 광고대로 하면 그냥 그 비용 그대로 쓰고 요즘에는 너무 광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광고만으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GDN처럼 리타겟팅 광고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페이스북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그걸 설치를 해서 페이스북 픽셀을 설치를 해서 리타겟팅 광고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이 이제는 언론사들의 콘텐츠들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노출을 해주잖아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오가닉 리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은 계속 광고를 해서 돈을 쏟아붓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생방송 기능인 라이브까지 추가를 해서 어쨌든 콘텐츠 채널로서 TV 대신 뭐 페이스북을 봐도 재미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페이스북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 또 관심사 기반의 콘텐츠 큐레이팅 페이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 페이지는 어쨌든 재미있으려면 한계가 있고 우리는 법적인 모든 그 규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큐레이팅 콘텐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먹지 막 이런 거 뭐 여자들의 동영상, 남자들의 동영상 이런 페이지들은 사실 어제 방송에 있었던 것들 막 다 누가 재미있다고 했었던 것들 다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큐레이팅 같은 걸 하잖아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이슈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그런 페이지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브랜드 채널의 경쟁자가 이제는 다른 기업의 경쟁 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큐레이팅 페이지들이 경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라이크 말고도 다른 감정 표현이 가능해질 거고 또 검색 기능이 이미 미국에서는 강화가 됐고 우리나라도 도입이 될 거고 동영상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페이스북 안에서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기업은 계속 돈을 써야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아까 10개 중에 네이버 어디 제가 그랬나요? 네이버 블로그가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어쨌거나 아직은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뭔가 자체로 무언가를 하기 어렵고 그런데 어떤 채널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네이버를 갖고 가야 되는 게 아직도 국내에서 검색을 할 때는 네이버를 찾아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사실 연령층에 특정 연령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연령층이 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정보를 소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컨텐츠를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또 길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지금 또 네이버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내가 아무리 우리 기업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 올려도 검색이 잘 안 돼요. 이게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네이버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하려고 얼마 전에 로직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다 업데이트를 했고, 사실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블로거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최적화 블로그를 하나 사가지고 기업 이름을 입혀가지고 그 블로그를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대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최적화 블로그를 하나 사세요. 근데 그 최적화 블로그가 뭐냐면요,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요. 그분들이 한 분당 몇십 개의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모든 일상적인 콘텐츠들을 다 올려요. 그럼 네이버는 이 블로그가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되게 유용한 의미의 블로그인가 보다 하고 상단에 계속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최적화 작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찍어내고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한 6개월 뒤에 망해서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런 걸 쓰셔도 상관없을 텐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은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거나 뭐 구입해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네이버가 뭘 도입했냐면 파워 콘텐츠 광고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베타 서비스인데 블로그 콘텐츠를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 콘텐츠를 상단에 높여주는 건데,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 핸드폰을 열고 네이버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혼을 검색해 보시면 그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키워드 이혼을 검색해 보시면 이게 그 파워 콘텐츠가 이런 거구나를 이혼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앞에다가 뭐 공식이라는 배너를 달아주거나 뭐 파워라는 이런 배너를 달아줌으로써 조금 더 이게 공신력 있는 블로그다, 이게 공식 페이지다, 공식 블로그다라는 거를 좀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기관들의 블로그들을 보시면 앞에 공식 블로그라는 그 스티커가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